한국과 일본의 전쟁. 요즘 분위기가 오늘 다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뭐 어찌됐건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전쟁 날 확률은 매우 적어요.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확률은 매우 낮아요. 제가 보기엔 아직 일단 미국이 눈치를 좀 챈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본이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걸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움츠릴 수밖에 없죠. 들키면 아작이 날 테니까.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물자나 인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중국이나 한국을 이렇게 확실하게 먹을 정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한국에서 끝날 가능성, 한국 먹으려고 하다 끝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근데 그 일제시대, 예전 일제강점기랑 다르게 이번에 한국이 필사적으로 싸우겠죠. 순순히 문을 열어주진 않을 거예요. 그죠? 죽기 살기로 싸울 거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러면 중국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한국에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죠? 또 한국은 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군이 이상한 낌새를 챘다라고 가정했을 때 일본이 이제 아작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는 건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뭐 가상으로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뭔가, 만에 하나 미국 본토가 어딘가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미국으로 뺄 경우, 그렇게 됐을 경우 일본은 조금 더 쉽게 한국을 공략할 수 있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서가 있기 때문에 자, 가정을 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저쪽은 뭐가 강하고 우리는 뭐가 강하고 저쪽은 뭐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무기를 만들어 가야 되나, 그렇다면 그런 거 좀 연구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는다면 전 장기전은 아니라고 봐요. 단기전으로 끝날 거라고 봐요. 일본은 아마 핵폭탄을 만들기 전에는 전쟁 안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일본의 군인이 적거든요. 일본 군인이 한국 군인보다 적어요. 육군수가. 뭔가 점령을 하고 뚫고 올라가려면 예전처럼 일본이 한국을 먹어가지고 강제 징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될 경우 일본은 군인의 수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핵폭탄이 없이는 단기전으로 가긴 힘들어요. 그죠? 핵폭탄이 있다고 가정하에 제가 이제 생각해본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올까, 어떤 무기를 쓸까,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핵폭탄을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 일단 장거리, 그렇게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미사일을 쏠 거예요. 만약에 한국을 만약에 한국이 순순히 항복을 안 하고 싸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장거리 미사일을 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주로 하고 주요 레이더 시설을 다 파괴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미군이 개입을 하게 돼요. 그죠? 전쟁을 한다 이래서 미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럼 미군이 만약에 철수를 했다, 그죠? 미군이 만약에 철수를 했다라고 가정하에 우리가 전작권을 회수해서 미군이 철수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핵폭탄 한 발 쏘겠죠.
그래서 레이더 뭐 활주로 이런 걸 다 박살을 낼 거예요. 비행기가 못 뜨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쩌면 항공모함이 필요해요. 나는 그 예전에 미군이 왜 배에다가 물자를 실어 가지고 한국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움직이니까. 요격, 고격이나 공격 당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하나 있으면 설령 활주로가 박살난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뜰 수가 있죠. 비행기가 떠서 어느 정도 공격과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F-35 수직 이착륙기 같은 경우는 스텔스기 때문에 그냥 일반 비행기하고 달라요. 그죠? 스텔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또 왜냐면 저쪽에 스텔스가 아닌 비행기, 그러니까 F-15라든지 뭐 F-16, 일본도 한국하고 무기체가 비슷하거든요. F-16, 그러니까 스텔스가 아닌 비행기는 어쨌든 요격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미사일로 다 뽀개버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문제는 그 항공모함의 함장이 배신을 해서 일본한테 항공모함을 넘겨버리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항공모함 함장이 친일을 팔아서 그걸 통째로 일본에 넘겨버리면 그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뭐 그런 거 하나. 뭐 어찌됐건 장거리 미사일을 써서 핵을 쏴서 마비를 시킨 후에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이 요격이 된다 그랬을 경우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우리 그 북한에서 만든다는 그거 있죠. 뭐 AS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이렇게 발사하는 미사일, 아마 그걸로 요격을 할 거예요. 근데 일본은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이 핵 잠수함은 무조건 만들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야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으로는 지원군들, 항공모함이라든지 지원군들을 태평양에서 침몰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반드시 핵 잠수함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핵미사일도, 소형 핵미사일도 분명히 탑재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앞으로 분명히 핵 잠수함을 보유하려고 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뉴스를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항공모함 비슷한 건 이미 있죠. F-35가 탑재 가능한 항공모함은 이미 있어요. 그죠? 이미 한 척을 운영하고 있죠. 일본이 굳이 방어만 하는데 항공모함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을 만들어요. 일본은 방어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침략 전범민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을 만들어요. 그죠? 이지스함 같은 거만 있으면 되죠. 방어 목적이면. 항공모함 같은 거는 다른 데를 침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아마 앞으로 항공모함을 두세 대를 더, 한 세 대, 제가 보기에는 경항모급 한 두세 대 정도 더 만들 거예요. 일본은. 그러면 항공모함 한 대에 F-35가 한 30대 정도 들어가는 거. 그러면 지금 일본이 F-35를 100대를 넘게 구입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직 이착륙기는 한 60대 정도 구입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항공모함 2대 정도에 나눠서 태운다는 거예요. 2대에서 3대 정도. 백업 하나 있어야 되니까 한 3대 정도 만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뉴스를 잘 지켜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국하고 전쟁할 생각이 있다면 항공모함을 3대 정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핵잠수함을 만들 거고, 보유를 하려고 할 거고, 요걸 잘 지켜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걸 또 만들었다 그러면 아마 그럴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이지스함은 이제 호위를 해야 되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단점이, 일본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북쪽에 러시아가 있어요. 북쪽에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병력을 다 한국 쪽으로 쏟아붓지를 못해요. 러시아가 또 밀고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러니까 방어군이 있어야 되죠. 최소한에 방어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북쪽을 약간 어느 정도 커버하는 부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고, 그리고 또 공격할 수 있는 부대가 있어야 돼요. 세 부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 부대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군이 열세인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될 범위가 넓고 우리는 지켜야 될 범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아무튼 항공모함을 해가지고 F-35를 실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이지싸움도 더 만들어야 되겠죠. 물자도 실려 날아야 되고, 안전하게 물자 공급을 하려면, 수송함을 호위를 하려면 이지싸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잠수함이 필요해요. 핵잠수함, 핵잠수함도 필요하지만 그냥 최소한 일반 중형 잠수함이 필요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장거리 미사일 레이더가 있어야 되겠죠. 미사일 방어 체계, 요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어야 될 거고, 핵잠수함은 우리가 바다 내에 음파 탐지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도 핵잠수함을 보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핵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나 장치 같은 걸 개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공모함도 그렇죠. 그 잠수함이 있으면 항공모함을 잡을 수 있어요. 배에도 구멍을 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F-35가 뜨기 전에 항공모함을 바다에 깔아앉히면 돼요. 그죠? 그럼 우리도 핵잠수함이나 최소한 중형급 이상의 잠수함을 보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공모함, 만약에 일본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러 오면 그냥 바다에 침몰시켜 버리면 돼요. 근데 이지스함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만 잠수함의 스피드가 빨라야 되겠죠. 잠수함이 빠른 잠수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바다는 너무 넓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는 몰라요. 그 넓은 바다를 도망가 버리면 이걸 헤매고 다니거든요. 그죠? 잠수함으로 잡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이런 감시 장비 같은 걸 만들어서 어딘가에 넣어놔야 돼요. 몰래. 그 일종의, 아니면 기뢰 같은 걸 뿌려버린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이 터졌어요. 그러면 잠수함이 잘 다닐 수 있는 곳에 기뢰를 이렇게 쫙 뿌려 넣는 거예요. 바로 터져버리게. 뭐 그런 게 하나 있을 테고, 아니면 폐그물 같은 거 있죠. 옛날에 북한에 잠수함 올 때도 폐그물에 걸려서 작동을 정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스크류에 그 그물 같은 게 걸리게 잠수함이 올 수 있는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그물을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걔들이 올 때 프로펠러에 이렇게 감기겠죠. 그건 배도 감길 수 있고 잠수함도 감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꼼짝달싹도 못하겠죠. 엔진도 고장날 수 있고 과열될 수 있죠. 돈이 안 드는 방법은 그런 게 있고, 확실한 방법은 기뢰나 어뢰 같은 걸 미리 박아 놓는 방법, 음파 탐지기 해가지고 기뢰나 어뢰를 박아 놓는 방법,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아무튼 무슨 장비를 개발해서 잠수함과 개발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이더 같은 걸 개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국을 어떻게 들어왔다. 만약에 뭐 부산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큰데 부산이 박살이 났다. 그럴 경우 2차로 이제 들어오겠죠. 이제 공격형 헬기, 아파치 같은 걸 갖고 올 거예요. 그죠? 아파치 같은 거. 왜냐하면 한국은 산악 지형이 많고 육군이 강하기 때문에 탱크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탱크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공격형 헬기로 먼저 들어와서 그 주요 부대를 먼저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 핵미사일 이런 걸 쏴서 만약에 맹종을 했다 그랬을 경우 이게 초토화가 됐겠죠. 그죠?
뭐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격형 헬기로 올 거라고 봐요. 헬기로서 한번 쫙 보고 구조 부대 시설을 다 박살을 내겠죠. 부산 쪽으로 일단 날리겠죠. 그죠? 부산을 일단 초토화시킬 거예요. 그죠? 그래야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공격형 헬기로 부산을 안전하게 확보한 후에 수비 진영을 짜겠죠. 방어를 치고 그 다음 이제 탱크하고 경장갑차하고 해병대 상륙대가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부산을 먹을 거예요. 부산을 먹어서 안전하게 임진왜란 때처럼 보급로를 확실하게 만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3차로 지상군, 이제 육군 병력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방어물자, 뭐 식량이라든지, 뭐 탄약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군사 물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이제 수송함, 병력 수송함이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다쳤을 수 있으니까 의료함 같은 게, 이렇게 의료 지원단 같은 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어 진출을 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2차 공격을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공격형 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탱크 같은 게 필요하겠죠. 요격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도가 높을 필요는 없고, 탱크 스타크래프트로 이야기하면 뭐 골리앗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골리앗 같은 체계가 필요하겠죠. 단계리 요격 미사일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탱크는 뭐 우리가 세니까 상관없고, 경장갑차나 탱크 같은 거는 우리 쪽이 훨씬 세긴 한데 우리는 북한의 그 38선에다 모여 있기 때문에 후방을 지원할 수 있는 뭐 탱크나 경장갑차나 해병대 상륙대를 박살낼 수 있는 뭐 강력한 뭔가가 필요해요. 저는 이 강력한 뭔가를 A10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A10 아시죠? 그 앞에 기관총 달린 거. 왜 그러냐면 이게 빠르거든요. 지금 일본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보기엔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포항제철이고 포항 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하나는 부산이라고 봐요. 그죠? 근데 부산보다 부산에도 근데 해병대가 있긴 해요. 해병대가 있긴 한데 아마 두 군데로 나눠서 들어오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는 뚫린다고 생각. 근데 안전하게 오려면 부산으로 오겠죠. 그죠? 두 군데 한 군데로 올 거예요. 만약 부산에 실패하면 포항으로 오겠죠. 그죠? 포항이 좀 더 허술해 보이니까. 그죠? 포항을 포격한 후에 그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더 커요. 아무튼 그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쪽이 어떻게 해요?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런 이동이 가능한 요격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죠? 뭔가 이렇게 좀 장거리, 그러니까 부산으로 들어와도 요격이 가능하고 포항으로 들어와도 요격이 가능한, 그죠?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지산 같은 거나 뭐 해병대 상륙대가 부산으로 들어오기 전에 뽀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지상군이야 뭐. 근데 지상군도 한국은 후방에는 군인들이 좀 약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최정예 부대는 전방에 있기 때문에 후방은 좀 약해요. 그렇다면 전방에는 지금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후방에는 특전사 같은 부대, 특전사 부대 같은 특전사를 뒤쪽에다 배치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주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전사를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아니면 CCTV 같은 걸 확보를 해서 우리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그러니까 뭐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어떤 신속 부대, 그죠? 신속한 어떤 그런 좀 잘하는, 좀 괜찮은 특전사들 모아서 신속하게 이동이 가능하게끔. 근데 여기는 이제 빵빵해야 되겠죠. 뭐 헬기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죽으면 안 되니까 뭐 이거 뭐지 그 방탄이라든지 뭐 이런 건 최고로 좋은 걸로 줘서 잘 죽지 않고 적을 재빠르게 제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신속 타격할 수 있는 뭐 그런 친구들이 좀 필요하겠죠.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하잖아요. 로봇 자동으로 이렇게 로봇으로 총을 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으면 자동으로 요격이 가능한, 그죠? 만약 상황이 발생하면 CCTV로 보고 자동으로 뭐 조준이나 뭐 이런 게 가능한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좀 끌 수 있는, 그죠? 만약에 저쪽 일본의 특공대가 원자력 발전소를 침입을 했다 그랬을 경우 만약에 아직 지상군이 없거나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뭐 이렇게 시간을 좀 끌 수 있는, 그죠? 만약에 가짜 군인 같이, 그죠? 만들어 가지고 딱 어디 들어가 있다가 상황을 발생시키면 누가 비상 버튼 같은 걸 누르면 뭐 킬러 로봇 같은 게 나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 지연을 시킨다든지, 그죠? 뭐 아니면 카메라 같은 걸로 상황을 살펴본다든지 뭐 그런 거 있으면 좋죠. 아니면 뭐 딱 들어왔을 때 버튼을 딱 누르면 뭐 수면가스 같은 게 이렇게 싹 나와버린다든지, 그죠? 하여튼 그런 여러가지 장치들이 있으면 좋아요. 시간을, 그러니까 기동 타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끌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벙커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북한 보면 벙커 많이 만들어 놨다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공격형 헬기라든지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게 막 날라왔을 때 만약에 벙커가 없다, 방어시설, 방어기지가 없다 이러면 잘못하다 다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화학탄 같은 게, 독가스탄 이런 게 날라오면 잘못하다 다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벙커, 그리고 방독면, 이 차는 그 공기 정화통, 독가스 같은 것도 걸러낼 수 있는 약간 성능 계량형, 아니면 만약 산소 마스크 같은 걸 써버리든지, 어쨌든 좋은 거, 그런 거 미리 확보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거 가벼운 거 신소재로 연구 개발해서 걸러주고 해독하고, 지금 무기로 쓸 수 있는 독가스라든지 이런 거 뭐가 있나, 만약에 그걸 흡입을 했을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지금 보면 뭐 어차피 핵 터지면 다 죽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약에 핵이 안 먹혔을 경우, 그냥 일반 장거리 미사일로 쐈을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처치 방법, 뭐 핵미사일에 대한, 핵미사일이 만약 터졌을 경우 그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치료, 대피, 뭐 이런 방법, 어떻게 이동을 시킬 것인가, 그럼 이 사람들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매뉴얼을 짜서 만약에 시외곽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이게 한다, 만약 체육관을 모이게 한다, 실내 체육관으로 가서 실내 체육관이나 각 근처 학교 강당으로 간다, 뭐 그런 매뉴얼 같은 거 이렇게 짠다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매뉴얼 같은 거 한번 짜보면 좋겠죠. 그죠? 그런 거 보통 민방위 훈련이나 가끔 이렇게 예비군 훈련 가면 그런 거 많이 해요. 하긴 해요. 그죠? 그런 걸 이렇게 남자들이 보통 유도를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럼 유도에 잘 따라 가지고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죠? 꽤 복잡하죠. 그죠? 탱크는 가장 나중에 올 것이다. 탱크가 먼저 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상륙을 해서 이동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일단 부산을 제가 보기에는 부산을 일단 확보할 가능성이 더 큰 게,
왜냐하면 미군이 만약에 왔을 경우, 미군의 어떤 지원군이 왔을 경우 부산항에 상륙할 확률이 커요. 그죠? 탱크라든지 뭐 이런 게 부산에 상륙할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을 먹을 거예요. 먹으려고 되게 노력을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주도를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또 할 거예요. 지금 제주도 해군기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제주도 먹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처음에 시작 전쟁을 만약에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주도를 지켜야 되겠죠. 제주도와 부산항은 거기서 만약에 잘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본하고의 어떤 전쟁은 단기전으로 만약에 끝난다고 했을 때 한국은 일단 잠수함으로 배를 다 뽀개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공중급유기를 제트기들이 F-35가 가서 다 뽀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은 독도까지 왔다가 그냥 다 꼬라박게 되죠.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다 꼬라박게 돼요. 도망가다가 동해에 다 빠지게 되기 때문에 공중급유기를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뽀개버려야 돼요. 그죠? 우리는 2000km고 걔들은 1000km이기 때문에 그런 가미가제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확 줄어버리면, 공군력이 확 줄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다 그때 우리가 이지스함 같은 걸로 가서 다 뽀개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한국을 왔을 때 한국의 한국도 만약에 핵잠수함을 보유를 한다 그랬을 경우 잠수함 한 대 정도는 뒤로 돌아서 일본 쪽으로 가서 일본의 뒤쪽에서 쳐야 돼요. 도쿄를 날려버려야 돼요. 그죠? 물론 도쿄를 날린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만 잠수함이나 이런 게 이름 하여튼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있잖아요. 그죠? 지금 북한에서 만든다고 하는 거, 그거를 도쿄 쪽으로 쏴야 돼요. 왜냐면 이쪽에 일본이 만약에 전쟁한다고 한국 쪽으로 병력을 보냈으면 일본에는 군 없을 거예요. 그리고 레이더 같은 건 있겠지만 군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그쪽에서 날려야 돼요. 본진을 공격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주요 시설을 뽀개야 돼요. 그러면 그쪽도 혼란스럽거든요. 그죠? 보통 여태까지 과거나 현재나 뭐 이런 전쟁을 보면 얘네들은 한국에 와서 뽀개고 가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2차 대전 때 미군이 핵폭탄을 터뜨리기 전까지는 자기들은 별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한국만 작살났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 쏟아붓는 경향이 있어요. 무기나 이런 걸 막 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피해를 입는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무기 공급 받아서 계속 뽀개야 돼요. 기지나 레이더나 이런 걸 뽀개고, 그리고 이쪽 만약에 미군이 온다면, 만약에 그 지경이 되면 미군이 괌에서 폭격기를 띄워서 일본한테 폭격을 하겠죠. 거의 아마 쑥대밭을 만들 거예요. 폭격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미군이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훨씬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먼저 선제적으로 딱 해서 뽀개버리면 지상공 2차까지는 안 올 거예요. 그죠? 아마 1차에서, 단기전은 1차에서 끝날 확률이 커요. 장기전은 이렇게 길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변수인데, 북한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위에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그죠? 우리 만약에 북한이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일본을 공격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일본을 공격한다고 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죠?
만약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할 때 일본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할 때 북한은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일본을 공격하든지. 그죠? 일본을 공격하면 땡큐고. 왜냐면 어차피 남한이 박살나면 다음은 북한일 테니까. 그죠? 선제 타격을 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일본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도 무기가 많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변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바보같이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득이 될 게 없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아시아 전체를 먹는 그런 일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기나 이렇게 딸리니까. 아무래도 한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소모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보면 옛날 구한말 같이 친일파를 내세워서 하든지, 그죠? 그러니까 한일 합방 같은 걸 하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지, 전쟁으로 총살 이래 가지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일본군이 한국 땅을 다시 밟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죠? 북한하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전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다시 밟고 들어와서 한국하고 북한하고 피 터지게 싸워서 기력이 빠지면 뒤에서 이제 총을 쏘고 확 따먹겠죠. 그 방법이 지금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피 흘리지 않는 방법으로 들어오는 그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만약에 남한 북한의 전쟁에 났을 때는 보급 물자 같은 것만 주는 게 나아요. 괜히 걸떡거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만약에 일본이 한국을 도와준다고 들어왔을 경우 잘못하면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가 돼요. 그죠? 1대1로 붙다가 2대1로 붙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과거에도 그랬고, 일본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죠? 병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가까운 나라랑은 멀리하고 멀리 있는 나라랑 가깝게 지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왜 먼 나라는 우리나라를 먹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가까운 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를 먹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병법을 이렇게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테러나 우리는 일본 외에 다른 곳에서 물자를 보급받을 수 있는 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예를 들어 호주나 인도 같은 경우, 호주나 인도나 아프리카는 좀 멀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호주하고 한국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될 걸로 봐요. 그리고 호주가 땅이 대륙이 섬이긴 하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호주에 한국의 어떤 탄약고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나면 호주에 이렇게 탄약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거기에 뭐 공장, 만약에 총알 만드는 공장 같은 거, 만약에 포탄 만드는 공장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서 탄약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오고 소모하고, 한국으로 갖고 와서 소모하고 다시 쌓아놓고 소모하고 쌓아놓고 이걸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물자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봐요. 물자라는 게 배나 비행기나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채워 넣으려면 분명히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죠? 총알은 한번 더르륵 갈기면 끝나지만 이걸 다시 만들려면 분명히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운송하고, 그럼 얼마 만에 운송을 하게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일주일에 만들 수 있는 탄약의 양은 얼마고, 또 일주일에 만들 수 있는 포탄의 양은 얼마고. 총알이 없으면 싸우지 못할 테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 방법을 나눌 것인가. 일본도 그걸 알겠죠.
일본도 그걸 알 테니까 일본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제주도 밑에 마라도 근처에 아마 잠수함이나 이지스를 대놓을 거예요. 왜냐면 그 배가 그쪽으로 올 테니까 뽀개려고, 하늘로 날아와도 뽀개려고 그 근처에 어디 이지스나 잠수함이나 박아 놓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마라도 근처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보급이 들어오겠죠, 그죠? 저 중국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중국은 공격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중국이 도와줄 거라고 긴장은 하겠죠. 밀고 올라올 수 있다고 긴장을 하겠지만 중국이 도와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자기들한테 피해가 없다면 도와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물자 같은 걸 갖고 올 수는 있겠죠. 그죠? 뭐 군복이라든지 뭐 군화라든지 배낭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물자 같은 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운송해 올 수 있겠죠. 뭐 군대 그 전투식량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갖고 올 수 있겠죠, 그죠? 그거 외에는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 뭔가 미사일을 쏘거나 중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한 참전은 안 할 거라고 봐요, 그죠? 일단 한국하고 일본에서 끝날 거라고 봐요, 그죠?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어쨌든 전쟁을 해서 만약에 한국이 일본한테 전쟁을 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피해는 일본이 봐요. 한국도 엄청나게 보긴 하겠지만 일본도 피해는 엄청나요. 만약에 일본이 예전 2차 대전 때처럼 중국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죠? 중국도 핵이 있고 중국도 항공모함 뭐 시원찮지만 항공모함도 있고 지상군도 있고, 그죠? 예전에 그때하고는 달라요, 중국이, 그죠? 물론 뭐 인해 전술,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인해 전술 같은 게 통하겠어요, 그죠? 어쨌든 옛날하고는 양상이 좀 다를 거예요. 그때는 속절없이 당했지만 지금 무기 수준이 조금, 일본이 미국 무기 수준이 조금 더 높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뭐 중국 무기가 아예 안 맞진 않으니까, 그죠? 어쨌든 미사일도 만드는 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미사일도 뭐 어떻게 뭐 동전 찍어내는 게 아니라 미사일 한 발 한 발 만드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고 이런 게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중국도 스텔스기가 있긴 해,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중국도 스텔스기는 있어요, 그죠? F-35보다는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은 아마 기름을 다 끊어버릴 거예요, 그죠? 자, 일본이 이란이랑 친하게 지낸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안전하게 석유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죠. 기름이 없으면 어차피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일본은 비축을 해놓겠죠. 만약에 전쟁을 할 생각이 있으면 기름, 항공유 같은 걸 미리 많이 만들어서 어딘가에 비축을 해놓겠죠, 그죠? 이 원유면 뭐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다, 한 달 정도 뜨는 게 가능하다, 뭐 2달 정도 뜨는 게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더욱 한국하고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먹어야 되죠. 그래야지 항공유라든지 이런 그 생산 시설 만들어 놓은 거, 조선이라든지 뭐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더욱 한국하고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냥 먹어야 되죠. 옛날처럼 그냥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나 국회의원들 중에 친일파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사람을 만들어 놔서 자기가 한국 땅을 피 흘리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법 같은 걸 통과시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한국도 얼마 전에 그 미국이 청구서를 들고 왔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렇게 비축하고 있는 물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비용도 덜 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비용 청구서에 이렇게 보면 포탄, 총알, 뭐 다른 전쟁 물자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군사 전문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쟁이 나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기가 호환이 되니까 미군에 있는 우리 걸 만약에 우리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우리 걸 다 쓰고 나면 이제 미군 거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거죠. 쓰고 나서 이제 또 물자가 들어오겠죠. 다시 그걸 다시 와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비축 물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한국은 아니고 호주 같은 데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호주 같은 데에다가 땅을 사서 군사 무기 같은 걸 뭐 비축을 시켜 놓고 아니면 총알 만드는 회사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이면 총알이 얼만큼 나오고 총 만들면 또 얼마가 나오고 만약 거기서 이제 운송을 하게 되면, 아니면 호주가 땅값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면 동남아나 다른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좀 싼 아프리카도 괜찮고, 지금 당장 전쟁이 나는 건 아니니까 인건비가 약간 싼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공장을 만들어 놓고 호주에다가 그러니까 저장만 하는 거죠. 호주에 큰 창고를 지어 놓고 군수물자를 저장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에서 한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훈련 같은 걸 했으면 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왜냐하면 군사시설, 생산시설이 폭격을 맞게 되면 그 다음부터 총알을 만들긴 힘들죠. 전쟁 물자라는 게 뭐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그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아무튼 전쟁 안 나면 가장 좋고, 하지만 옛날에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기 싫으면 전쟁 준비를 해라라는, 평화로울 때 전쟁 준비를 해라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전쟁이 안 나니까 훈련 안 해, 이런 게 아니죠. 전쟁이 났을 때 대비해서 평화로울 때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이 났을 때 그걸 쓰는 거예요, 그죠? 계속 전쟁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전쟁이 나면 훈련은 못해요, 그죠? 전쟁이 나면 바로 실전 투입이라 그냥 개죽음 당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 항상 평화로울 때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써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하나만 만들지 말고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국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 지금 세계화 시대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 같이 중국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월드예요. 위아더 월드예요. 전세계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중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 나라를 찾아서 우리 아군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고, 우리가 힘들 때 그쪽이 힘들거나 우리가 힘들면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치고 외교인 거예요, 그죠? 아무튼 가장 좋은 건 전쟁이 나지 않는 거고, 가장 좋은 건, 그 다음은 차선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죠?